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당 대표로 있는 더듬어 만진당, 더듬어 범죄당, 더불어공산당인 민주당이 연일 얻어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어떻게 하든 본인의 방탄정당을 만들기 위해 성범죄자를 변호했던 충격적인 함량 미달의 후보에게 공천을 주었다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자, 지금 현재 이재명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가 갭투기, 이영선 공천을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터졌습니다. 부천 을 김기표 후보 갭투기, 김경률 비대위원이 작심을 하고 박살을 냈습니다. 부천 을 어떤 국민의힘 의원인지 아시죠?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이영선 공천 취소, 팔 떼낸 심정, 갭투기 의원 입성 안돼, 부동산 갭투기 의혹과 재산 허위 신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세정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말로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공천을 철회하는,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는 24일 40 총선 후보 지원차 서울 송파구 새마을 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이는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만 당에 신고했다고 한다라며 국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위원이 갭투기로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심지어 공당 공천 심사를 하는데 당과 국민을 속였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위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목록에 따르면 이영선 전 후보는 배우자 공동지분 포함 아파트 4채, 경기도 고양시, 인천 서구, 세종시 등 오피스텔 6채, 경기, 수원, 구리시, 대구, 달서구, 대전, 유성구 등을 신고했습니다. 이들 건물 가액은 38억 원이었고 임차 보증금, 금융권 대출 등 채무는 3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재산 허위 신고를 한 이영선 후보를 최고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비상징계 권한으로 23일 제명하고 공천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지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할 수가 없었다라며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 재산 상태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는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세종갑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며 이 조치 때문에 절대 우세 지역에 가까운 우세 지역이었던 세종갑 위석을 한 석을 사실상 상대 정당에게 주다시피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독자로 과반할 수 있게 150석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도중에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의 공천을 취소한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도 투기를 일삼는 후보를 마구 공천한 국민의힘과 우리의 이 충정을 비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해시태그 제명희형 앞만 봐도 갭투기인데 부동산 재산은 91억 2천만 원, 금융채무는 56억 2천만 원에 달한다. 50억 원대 영끌 비트로 부동산을 사들인 셈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만 65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저격을 했죠. 이 김기표 후보가 부천울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기사가 아주 의미가 있는 기사지요. 자,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이게 2021년 6월 26일 기사입니다. 또 부동산 내로남불, 민주당 56억 비투, 청와대 김기표의 당혹.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6월 27일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내로남불을 불식하려고 사소한 투기 의혹에도 위원들의 출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발로 불쑥 튀어나온 악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위법 여부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 앞서 부동산 재산 자체가 국민 정서에 크게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부동산 재산은 91억 2천만 원, 금융 채무는 56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50억 원대 영끌 비트로 부동산을 사들인 셈.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두 채만 6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갭 투기.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그렇게 큰 대출을 일으켜 수십억 원대 상가를 사들인 인사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에 있는데 국민 정서상 납득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부동산 투자 시점이 과거 변호사로 일하던 때라며 방어막을 친 것을 놓고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편해하는 기색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투기, 갭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정작 민주당 내부 인사에는 애써 투자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부동산 축제에 분노하는 민심과 동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2018년 흑석동에 20억 원대 상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열린민주당 김의겸 위원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은 상가 두 채에 65억 원이면 김의겸 위원의 3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의 한 위원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청와대가 김기표 비서관을 엄호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차원의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부담스럽다는 표정입니다. 자칫 민주당 청와대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의 물밑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비판에도 민주당이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도 이런 딜레마를 반영합니다. 자, 과연 전과사범 이재명이는 이 김기표 후보를 공천 탈락시키겠습니까? 자, 현재 부천울 김기표 누가 후보습니까? 박성준 의원이죠. 민주당 부천울.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김기표 부천울 여론조사
민주 김기표 45, 국민의힘 박성중 25, 무소속 39%. 자, 박성준 후보님, 국민의힘 박성준 후보님, 빨리빨리 포 날리셔야죠. 이런 핵심적인 갭 투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